테슬라가 기존 자사 충전 포트였던 테슬라 프라이어터리 커넥터 TPC를 바꿔 새롭게 발표한 북미 충전 표준 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 NACS에 최근 미국의 GM과 포드를 시작으로 요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합류한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후 테슬라 진영과 반 테슬라 독자 규격 진영으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NACS로 표준화가 될 것인지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부딪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국내 자동차 기업도 전기차 충전 규격을 둘러싼 행보를 예민하게 조율 중인 모습인데, 오늘은 왜 전기차 업계가 그동안 대부분 국가에서 표준으로 잡고 있던 기존 충전 규격인 CCS에서 테슬라의 NACS로 빠르게 전환하려는 것인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ive it a battery charging shot! 전기차 충전 방식은 충전구의 규격에 따라 대표적으로 AC 교류 충전과 DC 직류 충전 두 종류로 나뉩니다. AC 충전은 차량에 AC 전력을 공급하면 차량 내에 온보드 차저 OBC라는 전류 변환 장치를 통해 직류로 변환해 배터리에 충전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중간에 한번 전류를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전 속도가 느린 완속 충전 특징을 가지고 있어 주로 가정이나 공공시설, 장시간 주차해 놓을 때 유용한 방식이죠. 반면 DC 충전은 충전기에서 배터리로 직류 전력을 직접 공급하며 급속 충전이 가능한데요. 짧은 시간 안에 고용량 에너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DC 충전은 주로 고속도로에 위치한 충전소나 대규모 전용 충전소에서 빠른 충전이 필요할 때 사용되고 있죠. 현재 SK 시그널, 현대차 이픽과 같은 국내 충전 업체들이 최대 350kW급 초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DC 충전의 규격 중에서도 일부 유럽 및 미국, 주로 일본 전기차에 사용되는 차데모가 있고, 이 차데모보다 더욱 보편적으로 미국, 유럽, 한국에서 채택되었던 콤보 방식, 대표적인 DC 충전 규격 중 하나인 Combined Charging System CCS가 있는 것이죠. 이 CCS도 세부적으로는 DC 연결핀이 공통적으로 있고,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CCS1은 AC 단상 5핀을, 유럽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는 CCS2는 AC 3상 7핀을 이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입별로 핀 배치에 대한 차이를 보이지만 결국 공통적인 설계로 중요한 점은 이 CCS는 한 개의 충전구에 DC와 AC 충전용 플러그가 결합된 형태라는 것인데요. 하나의 충전기로 동시에 지원되는 AC/DC 충전 규격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완속과 급속 충전을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 때문에 AC용 핀 하단에 DC용 핀이 붙어 있어 CCS 케이블이 비교적 두꺼운 구조이고 무게도 무거운 편이죠. 사용자 입장에선 편의성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에다가 고출력 충전기와 대규모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구축 비용 측면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CCS에 맞서 등장한 NACS의 강점은 우선 CCS 커넥터에 비해 크기와 무게가 절반인 만큼 가벼운 사용성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포트와 두 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AC/DC 충전을 한 쌍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케이블 자체는 짧긴 하지만 굉장히 컴팩트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충전 규격뿐 아니라 테슬라 전용 충전소인 슈퍼차저 또한 NACS에 대한 점수를 높이고 있죠. 슈퍼차저는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적용해서 사용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최근에는 테슬라가 독일 무선 충전 시스템 기업인 와이페리온 인수 계획 소식도 들리면서 케이블 없이 충전하는 전기차 무선 충전 방식을 고려 중일 것이라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테슬라 오너들의 슈퍼차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갑니다. 이처럼 설계적인 측면에서 장단점이 뚜렷하듯이 각 충전 규격의 통신 방식도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차데모와 GBT의 경우에는 계측 제어기 통신망 CAN Control Area Network 방식을, 반면 CCS와 NACS는 고속 전력선 통신 PLC Powerline Communication을 채택하고 있죠. 우선 CCS와 NACS에 쓰이는 고속 전력선 통신 PLC는 전력선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 방식이죠. 일반적으로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해서 통신이 제한되는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전력선 자체에 간섭이 발생할 경우 속도와 대역폭에 제한이 걸리면서 데이터 신호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약점도 가지고 있죠. 한편 컨트롤러 에리아 네트워크 CAN 방식은 자동차의 컨트롤러끼리의 통신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방식입니다. 라떼 시절 PC방이나 학교 컴퓨터실에 가서 스타를 켜고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 랜을 클릭하여 근처에 있는 컴퓨터끼리 연결하여 스타를 즐기는 게 가능하도록 한 네트워크 통신이 있었던 것처럼, 자동차 규모에서도 제동 정보나 필수 데이터들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CAN은 자동차 부품회사 보쉬에서 개발하였는데요. 자동차 내 각종 제어 장치들을
의미하는 컨트롤러는 원래는 1대1로 통신하도록 구성이 되었지만 점차 자동차에 다양한 이슈들이 생겨남에 따라 다양한 와이어들이 연결되어 하네스의 양과 무게가 너무 늘어나고 공간도 차지하며 원가를 상승시켰죠.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보쉬의 통신 규격 개발을 의뢰하여 지금의 캔으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멀티마스터라는 방식인데요. 흔히 우리가 칩 간 통신 프로토콜을 보면 각각의 칩이나 모듈을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라고 표현하는데,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디바이스는 버스에 연결된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통신을 주도하여 얻을 수가 있는데, 캔버스 상에서는 모든 디바이스가 프라이머리이기에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할 때 버스를 사용한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버스에 접근하더라도 ECU들은 각자 고유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를 토대로 필터링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충돌 회피 프로토콜인 GSMA-CA 방식을 통해 데이터 충돌을 방지해서 안정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캔은 차량과 충전기뿐 아니라 계량기, 전기 배전 계통과 연결돼 원격 점검이 가능한 PLC와 달리 차량과 충전기 간 통신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장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량 배터리에서 외부 전원을 뽑아 쓰는 V2L, Vehicle to Load도 캔에서는 사용이 어렵죠. 이러한 캔 방식의 한계를 절감한 테슬라도 모델 3부터 PLC를 지원하며 PLC가 가능한 슈퍼차저를 늘려가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여러 충전 규격이 있는 만큼 그 설계나 통신 방식 등 세부적인 기술적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CCS1과 NACS의 공학적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특별한 설계 변경이 없어도 어댑터만으로 충분히 충전 호환도 가능한 수준이죠. 그렇게도 이렇게 급격하게 테슬라의 NACS에 몰려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거리 운전에는 유용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충전이 어려운 CCS만으로는 앞으로 충전 인프라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를 예상했을 것입니다. 불편하고 고장도 많은 CCS 충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한 자동차 기업들이 결국 필요로 하는 건 북미 충전소 절반 이상을 점유한 슈퍼차저의 지배력입니다. 동시에 테슬라 입장에서도 포드와 GM 같은 전통 강자들의 NACS 합류로 네트워크 사용이 훨씬 증가하게 되니까 윈윈인 셈이죠. 반면 포드, GM과 달리 가장 최근 NACS에 합류한 벤츠의 행보는 다릅니다. 리비안과 같이 슈퍼차저를 공유하면서 자체 충전 네트워크도 별도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요. 테슬라 역시 NACS만이 아니라 CCS 전기차가 슈퍼차저에서 충전할 수 있는 어댑터인 매직 덕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미국 내 텍사스, 워싱턴, 켄터키 등 몇몇 주 정부가 NACS의 의무화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까지 보면 결국 NACS가 대세로 자리 잡는 건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CCS 시스템과도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움직임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특히 그러한 움직임을 NACS로 통일해야 할지 NACS, CCS를 각각 판매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을 현대, 기아차와 같은 국내 자동차 기업들에게 중요하겠죠. 우선 현대, 기아의 경우 800V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설계라 500V인 슈퍼차저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충전 속도가 떨어질 수 있고, 만약 NACS로 본격 전환한다면 빠르게 성장 중인 국내 전기차 충전 생태계가 테슬라에 종속되는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여러 우려사항이 많았습니다. 현재 국내 충전기 관련 기업들은 벌써 NACS를 병행 채택하거나 준비하는 것으로 대응에 나섰는데요. 특히나 EV 충전 생태계를 꾸준히 강조해온 현대의 경우 벤츠의 전략처럼 자사 충전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NACS를 공유하지 않을까 예상되었었는데, 하지만 최근 현대, 기아차가 2024년 4분기를 기점으로 우선적으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NACS를 채택하기로 발표했죠. 또한 기존 고객들을 위해 NACS 어댑터를 제공할 계획도 함께 밝혔고요. 슈퍼차저 사용 시 발생하는 충전 속도 이슈 역시 테슬라와 협력해 최적화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더 폭넓게 개방되면서 기존 CCS 전기차 소비자들의 충전 편의성은 향상되겠지만, 그렇게 자동차 기업들의 NACS 전환으로 슈퍼차저에 몰려든 타 전기차로 인해 기존 테슬라 오너 입장에선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권한을 잃게 되니 고객들의 불만은 높아질 수도 있겠죠. 테슬라 역시 슈퍼차저의 알고리즘 관리와 충전기기 관리를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과제가 늘어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향후 전기차 소비자들은 충전 편리성이 비교적 좋은
좋은 NACS를 선택할 확률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NACS 대세로는 반테슬라 지정의 경쟁을 보아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공정, 반값 전기차, 이제는 충전 규격까지 혁신하며 전기차 시장 전반을 장악하는 테슬라의 공격적인 행보에 입을 떡 벌린 상태에서 국내 자동차 기업, 충전 기업들이 내놓은 앞으로의 대응책에 응원도 함께 보내면서도 주유등이 켜진 상태로 10원이라도 더 싼 휘발유 주유소를 찾아 헤매면서 이러다가 또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러서 주유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달달달 거리며 아직도 드라이빙하고 있는 긴급 출동 주유, 생각보다 개이득인걸?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